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이고 저랑 동갑인 신랑과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 정도 지난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결혼 초반이라 모든 게 좋고 신랑하고도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분위기를 망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신우입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다지 호감은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참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불쾌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말로 싸우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뭐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신우는 정말 너무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배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기 기준이 곧 정답이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그 태도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처음에는 신혼초니까 참자, 가족이니까 넘어가자 하고 인내했는데요. 사람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신우가 계속 선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오랜 시간 눌러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중하게 말했겠지만 이번에는 제 속에 있던 독한 말까지 섞어서 날렸어요. 물론 욕도 좀 섞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말도 똑바로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한 번은 그냥 경고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나요? 그날은 정말 제 안에 승부욕의 불이 붙어버렸거든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계속 무시당하고 참으면 참을수록 더 기어오르니까요. 저도 이제는 할 말 하면서 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시원하게 갈겼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말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 사랑을 시작했을 때가 딱 25살이었고 31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막 시작할 무렵부터 함께 한 거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는 그동안 서로를 참 많이 알아가며 천천히 관계를 쌓아왔어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고 마음이 굳어진 건 그 오랜 시간 속에서 남편이 보여준 진심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전형적인 착한 남자 스타일이에요. 키도 딱 평균 정도인데 제가 힐을 신으면 살짝 더 클 때도 있거든요. 사실 정확히 재본 적은 없지만 느낌상으로는 제가 남편보다 키가 살짝 위인 것 같아요. 체격도 마른 편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왜소한 인상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이 사람을 보면 묘하게 보호해주고 싶다는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무언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소중한 것처럼요. 사실 저는 연애할 때까지 보호 본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실감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제 안에 그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차분하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겉모습만 보면 약해 보이지만 정작 누군가를 배려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연애를 하면서 매번 느꼈어요. 그렇게 6해를 함께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물론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 사람과라면 현실도 조금은 덜 거칠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만큼 남편은 저에게 믿음직한 존재이자 제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동시에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은 다르다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성경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 어른들이 얘는 참 똑 부러진다거나 쟤는 기가 세서 누가 감당하려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그런 말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제 안의 강한 면을 인정하게 되었고 어쩌면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던 저는 늘 제 의견이 분명했고 누가 뭐라 해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 성격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예전부터 흔히 말하는 남자다운 남자라고 불리는 스타일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키 크고 덩치도 좋은 말 그대로 상남자 스타일을 보며 눈을 반짝이며 와, 멋있다 하고 말할 때도 저는 도무지 공감이 안 됐어요. 오히려 그런 타입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 말만 하겠네, 센 척만 하지 속은 얼마나 얕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다운 스타일을 보고 그근거리기보다는 괜히 신경이 곤두서고 심지어 경쟁심이 생기기까지 했죠. 대학교 다닐 때 특히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강의실이나 동아리방에서 여자들 앞에서 괜히 목소리 키우고 가오 잡는 남자 선배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멋있는 척, 다정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뒷말하고 남 험담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한 번은 어떤 선배가 뒤에서 누굴 비웃으며 말하는 걸 우연히 듣고 저 자식 한번 조져볼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말로는 이겨도 결국 힘의 차이는 분명하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마냥 전투적으로 살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저보다 강하게 굴려는 사람에게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 저였기에 남자다운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대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열광했던 그 사람들에게 저는 전혀 설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곤해 보인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제게 지금의 남편처럼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은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네요. 회사에서는 저도 사람들과 무난하게 어울리기 위해 나름대로 연기를 하고 삽니다. 원래 성격대로라면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편이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디 제 맘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적당히 내숭도 떨고 웃음도 가식적으로 지을 줄 알아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투나 행동이 저 스스로도 너무 낯설고 토할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어쩌겠어요. 저만 진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버티면 손해보는 건 결국 저니까요. 그래서인지 회사에서는 적당히 여성스러운 척도 하고 때로는 아, 진짜 저게 내 목소리 맞아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제 주장도 완전히 죽이지는 않아요.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잘 맞춰가며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고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저는 무리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일상 속에서는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회사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신우와의 만남이었어요. 신우를 처음 본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바로 아버님 생신날이었거든요. 결혼을 전제로 양가 인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떨렸던 건 신랑의 가족 전체와 마주 앉는 상황이 처음이라는 점이었어요. 생일상이 차려진 시댁거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부터 조금 낯설고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의외로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반응 덕분에 저도 긴장이 조금은 풀렸죠. 아버님은 저와 신랑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훤칠한 사람을 데리고 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시면서 신랑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키가 비슷하다는 점이 마음에 드셨던 건지, 아니면 제 첫인상이 꽤 괜찮아 보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인상도 반듯하네 하고 아버님이 덧붙이시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표정이 묘하게 갈라졌습니다.
특히 그때 처음 본 신우의 표정은 그건 다음 문단에서 얘기해 볼게요. 그날이 바로 신우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사진으로 본 적도 없어서 어떤 사람일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남편의 누나 1살 위라는 정보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예상보다 훨씬 강렬한 인상이더라고요. 일단 신우는 결혼을 꽤 일찍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4살짜리 아이를 둔 엄마였고 저와 학년은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보다 1살 위인 연년생이었죠. 저는 신랑과 동갑이지만 빠른 생이라 학교는 신우와 같은 학번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우는 저를 동생도 아닌 그냥 아무 거리낌 없는 동네에 취급하듯 대했습니다. 이름을 묻지도 않고 처음 부를 때부터 야하고 시작하더군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학년이 같다고 해도 처음 보는 사이에다가 남동생의 여자친구인데 첫 인사부터 반말이라니요. 게다가 그 말투에는 무시와 비꼬미 아주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마치 본인이 이 집안의 여왕이고 저는 그 여왕 앞에 처음 발들인 신입 하녀인 것처럼 말이죠. 더 웃긴 건 그 자리엔 신우의 남편도 함께 있었는데 신우가 뭐라고 해도 한마디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신우가 뭐라고 하든 아무런 제지도 못하는 사람 같았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신우가 큰 소리로 뭔가 얘기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애매하게 웃기만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조심스러운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눌려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참, 결혼 생활이란 게 저렇게도 가능하구나 싶었죠.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저를 배려해준 사람은 시어머니셨어요. 신우가 초면부터 반말을 섞어가며 함부로 대하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아무리 내 동생 여자친구라도 그렇지 초면에 반말은 좀 아니지 않니? 하고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미동도 없이 엄마, 나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야 빨리 친해지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하는 그 모습에 제가 잠깐 말을 잃었죠. 물론 제 속에서는 불이 활활 타올랐어. 진짜 웃기고 있네. 편하긴 누가 불편했나? 그냥 자기 힘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뭔가 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유지하면서 애써 웃는 척 했어요. 그래야 분위기 안 깨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 욱하면 손해보는 건 제 쪽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웃는 얼굴 뒤에 삭히는 분노, 그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날 저를 유난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첫 만남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편하게 대해 주셨고 대화 중간중간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와 신랑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커플은 참 오랜만에 본다 고 하시더니 대뜸 혹시 이번 여름휴가 맞으면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이기도 했고 또 아직은 결혼 전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당황스러웠죠. 그렇다고 바로 아니요 하고 거절하기엔 분위기도 어색하고 너무 무례해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살짝 웃으며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 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이건 나중에 신랑한테 얘기해서 슬쩍 빠져야겠다 싶었지만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신우가 그 대화를 놓치지 않고 또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휴가는 맞추면 되는 거지. 같이 가서 내가 밥해.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끓어오르더군요. 진짜 참다 싫어. 네가 해, 이년아. 이 말이 거의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런데도 겨우겨우 입을 다물고 다시 미소를 띠며 저 밥 같은 건 잘 못하는데요? 하고 웃으면서 말했죠.
제 말에 신우는 비웃는 듯한 얼굴로 그 나이까지 밥을 못하면 어떡하니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와 진짜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가서 한판 붙고 싶은 충동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겨우겨우 그 감정을 눌러 담고 있었어요.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지금은 참아야 돼. 아직 전투는 시작도 안 했어. 그런 생각으로 내 숨과 스마일을 겨우 유지했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 신우는 저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니 자기도 모르게 심술이 난 거겠죠.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인지도 모르고요. 말투 하나하나가 다 뾰족하고 꼭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듯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눈빛은 흔들려도 입꼬리는 올라가 있어야 하니까요. 어른들 앞에서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첫 인사는 나름대로 잘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신우에게서 몇 번 기분 나쁜 말을 듣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내내 기분 좋게 웃으셨고 어머님도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두 분 모두 저를 반겨주는 분위기였기에 그나마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신우만 잘 피해 다니면 괜찮겠지. 그런 희망을 품었던 게 그날의 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신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날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신경 쓰였는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원래 성격이 좀 세고 말을 가려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도 평소에 힘들 때가 많았다고 말했죠.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짐작한 대로구나 싶었어요. 신랑은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인데 어릴 때부터 그런 누나 밑에서 눌려 살았던 게 분명했거든요. 형제관계에서도 말할 틈조차 없이 눈치만 보고 섰을 그 모습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짠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랑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 하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말 괜찮았던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는 신랑에게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신랑은 무언가 크게 잘못한 사람처럼 자꾸만 미안하다고 반복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구나. 이미 평생 누나에게 눌려 살아온 사람한테 앞으로는 누나한테 뭐라고 해줘. 같은 말은 기대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 대신 저는 현실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그냥 누나랑은 적당한 거리 두면서 살면 좋겠어. 너무 가까워지지 말고 그냥 예의만 지키는 정도로 하고요. 그 말에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 너한테 무리하게 시키는 일 없게 내가 조심할게. 하고 말했어요. 그 말만으로도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마음이 약하고 말수가 적은 신랑이지만 제가 힘들어하면 이렇게라도 배려해 주려는 그 진심은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고 마음을 굳혔죠. 상견례 자리는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막상 진행되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정다운 분위기였어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서로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고도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셨고 서로의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특히 시아버님은 신랑이 어릴 때부터 착하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다고 자랑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우리 딸도 겉으론 좀 강해 보여도 속은 여려요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 모두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무척 좋았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날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식당을 나서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아찔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신우가 같이 왔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원래 신우가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해요. 나도 갈래. 나도 가족인데 왜 나만 빼? 하며 떼를 썼다더군요. 그런데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리셨다고 합니다. 이건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자리니까 너는 빠져. 하셨다더라고요. 신랑이 전해준 말로는 저희 집 쪽도 마찬가지였대요. 저희 오빠도 상견례는 어른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 며 조용히 빠졌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면 양가 부모님과 남매 모두 상황 판단은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만약 신우가 정말 그 자리에 끼어 있었고 거기서 제 이름도 모르면서 야하고 반말을 내뱉었다면 저희 부모님 성격상 절대 가만히 넘어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특히 아버지는 말투는 온화하시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일에는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대화가 오가기는커녕 상견례가 아니라 작은 강력 사건 한 건이 터졌을지도 몰라요. 그 상상을 하니 소름이 끼칠 만큼 아찔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그렇게 훈훈하게 끝날 수 있었던 건 신우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전 그날 이후로 확신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 신우라는 존재와는 거리를 확실히 두고 살아야겠구나 하고요. 무례함은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늘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상황만 되면 터져나오는 거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의 태도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똑같았습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그 사람은 늘 당당하고 거침없 무례했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결혼이라는 게 무슨 사람을 바꾸나 싶긴 했어요. 기대도 없었고 그저 만나지 않기를 바랐죠. 그런데 진짜 저를 벙찌게 만든 건 신우의 그 이상한 자기인식이었어요. 자기가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이건 코미디냐 싶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은 그 사람의 모습 중에 예의라고 부를 만한 건 단 한 조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우가 말하는 예의라는 건 알고 보니 아주 편리하게 해석된 일방통행이었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먼저 시댁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너는 나를 깍듯하게 모셔야 해였던 거죠. 본인이 웃으며 던진 말 속에 진심이 듬뿍 들어 있었어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 권력욕이었고 서열놀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런 위계놀이가 제일 싫거든요. 특히 진짜 존중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단지 서열만으로 굽신거리라는 건 더더욱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웃으면서 넘겼죠. 매번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신우를 만난 건 3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사람의 본질은 느껴졌고 이 사람 조심해야겠구나 생각했었죠. 결혼 후에는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 4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4번 모두가 극한의 인내력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볼 때마다 눈치 없이 던지는 말, 윗사람인 척하는 말투, 이름도 안 부르고 야하는 그 태도까지 진심으로 한 번쯤은 뭔가를 엎어야 하나 싶을 만큼 화가 치밀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 신랑은 항상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표정이 참, 뭐랄까요, 어설프게 죄지은 사람 같달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하면 내가 해결 좀 해주면 안 될까? 왜 그 미안함을 고스란히 나 혼자 떠안아야 해? 라고 속으로는 몇 번을 외쳤지만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솔직히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도 싫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더 큰 충돌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정말 남자다움의 끝판왕이시다, 우리 서방님. 눈치만 보고 말은 못하고 뭔가 정리해줄 결단력도 없고 근데 착하긴 착하지. 내가 대체 뭘 기대하겠어.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참을성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진 건 바로 지난주 시댁 제사 날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저였지만 그날 이후로는 참을 이유도 명분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께서 제사 일정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너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음식할 필요는 없고 퇴근하고 저녁쯤 와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설거지랑 정리만 도와주면 돼. 그 말에 처음엔 감사한 마음이 살짝 들긴 했어요. 그래도 내 일정 배려는 해주시네 하고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마음에 걸리는 구석도 있었죠. 일 끝나고 와서 설거지를 하라고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거든요. 그래도 결혼 후 처음 맞는 제사이고 마침 회사 일정도 여유롭던 시기라 저는 오히려 반차를 내고 도와드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어머니, 저 반차 쓸게요. 점심쯤 갈 테니까 같이 음식해요. 하고 일부러 공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아주 흡족한 목소리로 그래, 그럼 시간 맞춰 와라 하시더군요. 저는 괜히 뿌듯해져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엔 좀 편해지겠지 하고 단순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제사 당일 저는 정오 무렵에 회사를 나와 시댁으로 향했어요. 신랑도 저와 똑같이 반차를 썼고 따로 움직였지만 거의 비슷한 시각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계셨고 저희가 도착하자 왔다, 잘 왔다, 이제 시작하자 하며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그 모습만 보면 참 다정하고 온화한 어머니 같아 보였죠. 하지만 전 알았어요. 저 웃음이 언제든 금방 싸늘하게 식을 수 있다는 거려. 그래도 그날만큼은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일이야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함께하면 꼭 금방 끝나잖아요. 셋이서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각종 나물을 무치며 일을 분담하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시어머니도 간간히 이건 잘하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시며 설명을 덧붙였고 저는 최대한 귀 기울이며 따랐죠. 신랑은 고기 굽는 쪽을 맡았고 일손도 부족하지 않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음식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이렇게 협력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괜히 겁을 먹었나? 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평온은 딱 음식이 완성되기까지였습니다. 준비된 음식은 차곡차곡 쟁반에 담기고 제사상 위에 하나둘 올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끝나고 도마랑 맨비 같은 조리도구들까지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타이밍을 제기라도 한 것처럼 신우가 시댁에 도착했더군요. 평소처럼 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오더니 자연스럽게 방에 앉아서 아이랑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 육아도 힘든 일이니까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신우는 음식 하나 손도 안 대고 설거지며 뒤처리도 거들지 않고 그냥 자기 아이만 안고 있으면서 애 때문에 뭐 못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 모습 보니까 속이 꽤 쓰리더라고요. 나도 일하고 왔고 반차까지 내면서 와서 다 했는데 싶었거든요. 그렇게 도구들 정리까지 마무리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수고했다 하시면서 저랑 신랑을 식탁에 앉히셨어요. 차 한잔 하자며 과일도 꺼내오시고 잠깐이지만 참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신랑도 고생 많았어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우리 커피 한잔 마시러 나갈까? 하고 물었어요. 순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사 음식 끝내고 나서 이런 여유도 괜찮네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신우가 가만히 있던 입을 뗐습니다. 내가 나갈게. 나도 커피 마시고 싶다. 얘랑 둘이 나가서 마시고 올게.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좀 당황했어요. 신랑이랑 나가기로 했는데 굳이 왜 갑자기 끼어들지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거든요. 신랑도 황당했는지 누나 왜 그래? 우리가 나갈 건데 하고 바로 말했죠.
그런데 신우는 전혀 물러서는 기색 없이 넌 예작이 아이 좀 봐줘. 나랑 제 이름만 금방 갔다 올게. 커피 사가지고 올게. 라고 툭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 말투며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깐 멍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꼭 따라가야 하는 건가? 왜 갑자기 나랑 둘이? 하는 생각이 스치고죠. 신랑이 다시 누나, 그냥 우리가 다녀올게. 하고 말했지만 분위기가 미묘해지는 걸 느낀 저는 일단 상황을 매끄럽게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나 누나랑 갔다 올게. 커피 사올 테니까 너는 좀 쉬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신랑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참 이 상황에서 왜 누나 비위를 맞춰야 하나 싶었지만 그 순간엔 충돌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커피 한 잔 나가자고 한 이 상황이 곧 폭풍의 전조가 될 줄은요. 신우와 함께 시댁 근처 커피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말은 커피 마시러 가자는 거였지만 그 분위기는 여유롭다기보다는 마치 무슨 신문이라도 받으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신우는 메뉴판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저를 흘끗 보더니 또 그 익숙한 방식으로 입을 열었죠. 야, 이제 음식 좀 할 줄 아냐? 하더군요. 그 말투, 그 표정 말끝마다 열을 붙이는 그녀의 습관은 여전했고 듣는 저는 또다시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떻게 매번 똑같이 사람을 거슬리게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제가 반차 내고 시댁에 일찍 갔던 걸 두고는 본인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겼는지까지 덧붙였어요. 솔직히 오늘 너 안 왔으면 엄마 혼자 음식 다 하고 나서 얘가 나중에 뒹굴거리면서 오는 거 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으려고 했거든. 그래도 오늘은 일찍 왔으니까 그건 잘했어. 인정. 이러더라고요. 본인은 칭찬이라고 말했겠지만 말끝마다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웃는 얼굴로 말해도 그 속에 담긴 얄미움은 숨겨지지 않더군요. 속으로는 누가 널 감시하래? 내가 오늘 안 왔다고 해서 너한테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오히려 내가 와서 도와준다고 고마워하셨는데 싶었죠. 그리고 그 말 가만 안 있으려고 했거든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본인의 우월감, 심판자처럼 군림하려는 태도에 기가 찼어요. 아니, 대체 당신이 뭔데 나를 혼내겠다는 거지? 누나라는 명분 하나로 사람을 마음대로 휘두르려 드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가시처럼 날리는 말을 마주하며도 아, 네. 오늘은 일찍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고 최대한 무표정하게 그러나 공손한 척하면서 받아쳤죠. 괜히 날 세웠다가 분위기만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요. 게다가 그 순간 머릿속엔 딱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 커피 얼른 마시고 나가자.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이지 마음속에서 무언가 퍽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신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야, 나 너한테 하나만 물어보자. 도대체 왜 말끝마다 나한테 반말이야? 제 목소리는 분명했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신우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군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 찰나의 침묵을 깨고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내가 내 동생 와이프 아니고 그냥 학교 다닐 때 내 앞에 나타난 여자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나랑 그때 안 만난 거. 제 말에 신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말 조심해. 나 웃으면서 받아주니까 만만하게 보이냐? 나 진짜 성격 한번 돌면 누가 누군지 안 가려. 신우고 뭐고 싸가지 없게 구는 사람한텐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모르겠으면 지금 보여줄까? 사실
이 말도 말이죠. 순화해서 말한 버전이에요. 실제로는 중간중간 욕도 좀 쓰고요. 지안해, 입 좀 닥쳐줄래? 나 진짜 돌면 너 가만 안 둬. 이런 식의 말이 튀어나갔죠. 말하는 저도 뜨거워졌고 신우는 입을 꼭 다문 채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본인보다 어린 사람한테, 그것도 신랑 동갑내기 아내한테 이렇게 대놓고 말 듣는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기분 나쁘다는 말도 못하더군요. 그냥 말 그대로 멈췄어요. 꼴 좋았죠. 그날 그 카페 커피 맛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진짜 속이 뻥 뚫렸습니다. 물론 감정이 폭발한 뒤에 약간의 자책도 있었지만요. 내가 너무했나 싶다가도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건 최소한의 경고였다고 스스로를 달래게 되더라고요. 신우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제가 먼저 치고 나갔어요.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올라와서 머릿속에서 필터 따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 또 개소리 할 거면 아예 입 다무는 게 나을걸?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리고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신우 옆으로 갔습니다. 신우는 제가 가까이 오는 것도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어요. 제가 그 아이의 어깨 위에 손을 얹자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잘 들어. 너 앞으로 내 앞에서 말하거나 행동할 때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 내가 시부모님 앞이라고 또 집안 어른들 앞이라고 내숭 좀 떨었더니 나를 진짜 우습게 본 거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과 표정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평소에 차분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였지만 그날만큼은 그런 걸 다 던져버렸죠. 앞으로 내가 기분 나쁜 행동하면 시부모님 앞이고 뭐고 네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아주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알겠냐? 이건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경고이자 예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였죠. 사실 그 순간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신우가 대들거나 뭔가 반박하면 진짜 욕 나오고 소리도 지르고 아주 난리 한번 칠 생각이었어요. 너한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져줬는지 알아라는 대사도 속으로 준비해놨고 심지어 싸움 나면 머리끄댕이는 안 잡더라도 발언은 절대 안 쳐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신우는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음이 된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 조잘되던 입은 다물어졌고 오만한 눈빛도 사라졌고 고개는 살짝 숙여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애 진짜 무서워했네. 그동안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만만하게 봤나 보지? 순간 머릿속에 전광판처럼 한 줄이 떠올랐죠. 적당히 하자. 그동안 많이 봐줬다. 저도 신우도 그 커피숍 테이블 위 공기조차 잠시 멈춘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끄럽던 매장 소리도 멀리 들리고 제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울리더군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다시 평소의 말투로 돌아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살짝 미소까지 띠면서 조용하고 또박또박한 말로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서로 잘해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잖아요. 형님도 저도 가족이잖아요. 앞으로 저도 형님께 잘할 테니까 우리 서로 조금만 더 예쁘게 잘 해봐요. 아시겠죠? 말을 마치고 나니 저 스스로도 조금은 놀랐어. 방금 전까지 도끼 품은 눈빛으로 경고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말하다니 말이에요. 신우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어떤 말보다도 명확하게 들렸어요. 응, 알았어. 더는 안 건드릴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신우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항상 한 발 더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번만큼은 그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눈빛을 피했고 입꼬리는 굳게 다물어진 채였습니다. 커피숍을 나와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그렇게 짧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신우 쪽으로 다짜 붙어서 팔짱을 끼웠습니다.
신우는 약간 움찔했지만 피하진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밝고 쾌활한 말투로 말했죠. 형님, 아까 제가 한 말 까먹으면 안 돼요. 진짜예요. 기억하셔야 해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제 말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내가 경고한 거 다시는 넘지 마. 그 순간 신우는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작게 알겠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요, 제 팔에 팔짱 낀 신우의 팔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긴장하고 있다는 건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신우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꽤나 당황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그 짧은 산책길에서 저는 아주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소리 지르지 않고도 사람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밥까지 다 먹은 뒤 남편과 함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고무장갑을 끼고 물속에 손을 담그며 그릇을 닦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헹구고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둘이 묵묵히 설거지를 하던 중 신우네가 이제 간다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형님 간다는데 그냥 계속 설거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싶어서 얼른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이 약간 쭈글쭈글해져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현관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밝고 상냥한 톤으로 형님 조심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죠. 신우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하며 응, 그래 하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네를 배웅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누나랑 커피 마시러 갔을 때 무슨 일 있었어? 둘이 무슨 얘기했길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던데? 하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으로 아까 카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되새겼지만 굳이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살짝 웃으며 형님이 생각보다 좋은 분이더라고. 여자들끼리 솔직하게 수다 좀 떨다 보면 금방 친해지는 거지 뭐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남편은 의외라는 듯 그래? 누나가 원래 좀 직설적이긴 해도 속정은 있어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응, 속정은 있겠지. 다만 앞으로는 내 눈치도 좀 보겠지 하고 생각했죠. 사실 그날 이후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 신우가 저한테 야 하면서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령하듯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물론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라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는 일은 없을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마치 어딘가 비뚤어져 있던 톱니바퀴 하나가 제대로 맞물린 느낌이랄까요. 내일쯤엔 신우에게 연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사 있던 날 형님이 음식 만들 때는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아이 보느라 고생 많으셨다고요. 사실 속으론 이제라도 너 나 좀 무서운 사람인 거 알겠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겉으로는 완전 착한 동서처럼 굴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니까요. 머리보다 마음이 무거웠던 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쩐지 아주 조금 내가 이 집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 오랜만에 꽤 괜찮은 하루였네요.